자, 이번에 얘기할 건 뭉뚱그려서 원과 비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원과 비례. 개념 41에서 43까지의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원과 비례. 이 전까지는요, 우리 원주각을 배웠죠. 그러니까 원 안에서 각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푼 것들을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면 같은 각들이 많잖아요. 같은 각들이 많다 보면 이 원 안에 그려지는 도형 중에 닮은 도형들이 생길 확률이 높죠. 그렇게 닮은 도형들이 생기거든요. 닮음이 생기면 우리는 뭐합니까? 비례식을 세워보죠.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비례식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비례식을 공부할 겁니다. 원과 비례. 원 안에 존재하는 비례식입니다. 이유는, 저 비례식이 생기는 이유는요, 안에 닮음 도형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크게 세 개의 비례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요, 좀 짧게 그려볼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현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A, B, C, D, 가운데 점을 P라고 해볼게요. 외우기도 쉬워. 둘 곱한 게 AP, BP 곱한 게 CP, DP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AP 곱하기 BP는 CP 곱하기 DP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건 왜 성립하게 되느냐? 저 안에 닮음 도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하게 증명해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아까처럼 이렇게 두 개 그려놓고요, A, B, C, D, P 했습니다. 제가 보조선을 이렇게 두 개 그어볼게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 각과 이 각 같은 거 괜찮으세요? 현우야, 이 각과 이 각도 같은 거 괜찮으세요? 그러면 삼각형 PAC와 닮음인 삼각형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P, D, B가 닮음이 되죠. AA 닮음이 되죠. 그럼 비례식으로요, 어떤 비례식을 세워볼 수 있냐면 PA 대, 그러니까 AP 대 CP는 AP 대 CP는 AP 대 CP니까 DP 대 BP, DP 대 BP라고 비례식을 세워볼 수 있죠. 그래서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곱을 하고 이게 나오게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아요. 좀 여러분이 많이 놀라야 약간 보람이 있는데, 자, 하나 나왔죠? 다음 거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두 개 곱한 게 똑같다라는 걸 연상하면 돼요. 문제는요, 이 식을 세우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4개 중에 3개 알려주고 하나 물어보거나 둘 알려주고 이 둘에 곱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원이 있고요. 이번에 원 밖에 점 P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활선을 그었어요. 이래서 활선이라고 해요. 원 안에 있으면 현, 밖으로 삐져나오면 활선이에요. 여기서부터 A, B, C, D라고 할 때 여기선 어떠한 비례식이 성립하는가? 짧은 거, 긴 거 곱한 게 짧은 거, 긴 거 곱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P부터 먼저 써볼게요.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랑 똑같다 이거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건 PA 곱하기 AB가 아닙니다. 너 듣고 있는 거 맞니? 네. PA 곱하기 PB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왜 성립할까 궁금하죠? 그래서 증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것도 모두 다 이 비례식은 모두 다 닮음 도형 때문에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부터 P, A, B, C, D 보조선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보면 여러분 이 두 각의 크기가 같은 거 괜찮으세요? 네. 이건 제가 공통각이라고 얘기해볼게요. 이 각은요. 그러면 P, B, C를 보세요. 공통과 노란색 각이 있죠. PBC 말이죠.
삼각형 PBC. 근데 그렇게 공통과 노란색 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까? PDA가 있는 거죠. 확인되십니까? 그럼 닮음이죠. 그러면 PB 대 PC는 이 삼각형 안에서 긴 거 대 짧은 거는 PB 대 PC는 이 삼각형에서 긴 거 대 짧은 거 PD 대 PA PD 대 PA랑 같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곱하면 아하 이게 나오게 되는군요. 결국엔 이제 이게 왜 나오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니까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긴 하는데 우린 결국 얘를 외워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제 숙제를 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해설을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이걸 안 외웠기 때문에. 이걸 안 외워갖고 오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비례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원이 있고요. 하나의 할선이 있고 이번엔 접선이 하나 있는 겁니다. P, A, B 여기를 T라고 한 겁니다. 꼭 마치 여기서 이 PCD가 내려오다가 접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서 성립하는 비례식은요. 짧은 거, 긴 거 곱한 게 여기에 있는 이 PT의 제곱이 된다입니다. 왠지 얘하고 얘가 연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서 아까 이게 쭉 내려오다 보면 짧은 거, 긴 거 곱한 게 여기 짧은 거, 긴 거였는데 이게 접해지니까 제곱이 된다. 그죠? 자, PA 곱하기 PB는요 PT의 제곱이다 이거죠. 얘는 왜 성립할까 또 궁금하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닮은 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볼까요? 이렇게 원이 있고요. 하, P, A, B, T 이렇게 보조선 그어보겠습니다. 얘랑 같은 각이 있어요. 어느 각이에요? 네, 이거 같아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현 맞은편의 원주각과 크기가 같죠. 제가 이거를 공통각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노란색 각을. 그러면 여기 P, B, T랑 닮음인 삼각형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PTA가 있죠. 노랑 빨강이 있는 삼각형은요. 여기 노랑 빨강이 있는 PTA가 있는 거죠. 그럼 이 PBT에서 PB 대 PT는 긴 거 짧은 거는요. 이 조그마한 삼각형에서는요. PT 대 PA가 되는 거죠. PT 대 PA가 되는 거죠. 그럼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곱하면 PT 제곱이 PA, PB 곱한 게 되니까 이 비례식이 성립하는 거죠. 휴, 이거 세 개만 세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거기 보면 개념이 4개나 있거든요. 왜 4개냐면 이런 그림이 나올 때 여기서 이 중에 어느 한 선분이 꼭 지름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름이라면 뭔가 반지름과 관련된 식을 세울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로 보면 말이 이상하다.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3개의 비례식만 세우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거기 139페이지에 대표 유형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은 뭔가 조금씩 응용이 되어 있네요. 대표 유형 1번 볼게요. 보시면 대표 유형 1번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 그림이 나온 순간 1번, 2번, 3번 중에 얘는 1번 공식을 써야 된다 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A, B, C, D 여기가 P고요. 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12. 묻고 있는 건 P, D의 길이에요. 얘가 X예요. 근데 여기선 C에서 D까지가 14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곱하기가 같다라는 식을 써야 되니까 CP의 길이도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건 뭐가 될까요? 그렇죠. 14-x가 되겠죠. 비례식 쓰면 되겠네. 이게 공식 쓰면 되겠네요. 4 곱하기 12는요.
14 마이너스 x 곱하기 x인 겁니다. 2차 방정식이네요. 한쪽에 0만 남기고 다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거나 근해공식 쓰면 되겠죠. 저기 다 제가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 있죠? 넘어가면 x제곱 더하기 14x가 있죠? 넘어가면 빼기 14x 이건 48이네요. 더하기 48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x-6, x-8은 빵 되어있군요. 그럼 x는 6 또는 8이 되겠군요. 이게 답인데 이 문제를 보면 PD가 PC보다 길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가 8, 이때 여긴 6이 되죠? 근데 얘가 만약에 6이 되면요, 이게 8이 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6이 아니라 8이 되겠군요. 괜찮으세요? 그 밑에 있는 것부터 볼까요? 대표형 2번. 대표형 2번을 보시면 이렇게 얘가 나오는 순간 두 번째 그림이다. 저 두 번째 공식을 써야 된다 생각을 하라는 거죠. A, B, C, D 여기가 5고요.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9라고 되어 있군요. A, B의 길이를 구해라 얘기했어요. 여기가 X입니다. 자 여러분 공식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이 그림에서 BA 곱하기 BB는 네 그럼 숫자가 들어가는 걸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x 5 곱하기 x 그거 헷갈려. 5 곱하기 X가 아니라 5 곱하기 5 더하기 x 5 더하기 X 네 6 곱하기 15다 이거죠. 괜찮으세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양변을 5로 나누면 5로 나누면 여기는 5 더하기 X만 남죠? 5로 나누면 여기는 3, 6에 18이고요. X는 13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괜찮으세요? 편하되겠어요? 뭐가 왜 사라져요? 양변 5로 나눴어요. 그럼 이건 15가 3이 됐겠죠. 괜찮아요? 자, 이제 칠판 좀 지울게요. 기말고사 언제 봐요? 22, 23일 22, 23.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외워야 할 비례식을 간단하게 써놓고 가볼게요. 얘네 둘 곱한 게 얘네 둘 곱한 거랑 똑같다.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요. 얘네 둘 곱한 게 얘네 둘 곱한 거랑 똑같다.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요. 접선이 있으면 얘네 둘 곱한 게 얘 제곱한 거랑 똑같다. 저 세 가지 그림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지나가서 이번에 지름들이 막 등장해요. 어쨌든 이 식 중에 하나만 세우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거기 제가 대표유형 4번을 먼저 볼게요. 대표유형 4번 3번 됐고 4번만 볼게요. 대표유형 4번을 보시면 141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A, B, C, D 여기 이렇게 중심 5가 있고요. 여기가 P라고 되겠습니다. 이 길이 5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길이는 8이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이만큼이 7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OP의 길이를 구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OP의 길이 얘를 구하라고 얘기했네. 얘를 구하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이걸 제가 X라고 해볼게요. 근데 일단 이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식 중에 몇 번째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죠. 써볼까요? 5 곱하기 8은 이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이 길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7 마이너스 그렇죠. 반지름이 7이니까 이만큼은요. 7 빼기 x. 그러면 여기 이만큼은요. BP는요. 7 플러스
7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애초에 공식은 1번 공식이지만 이렇게 7 플러스 x, 7 빼기 x 쓸 수 있었던 건 그 중에 한 현이 지름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림을 보고 뭐 지름이니까 뭘 더 외워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름으로 나와 있으니까 길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7 빼기 x라고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니까 바로 문제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40이고요. 여기는 합차 공식으로 전개가 되는군요. 7의 제곱 빼기 x제곱. 그러니까 49 빼기 x제곱이고요. 그럼 x의 제곱이 9가 되겠군요. x는 얼마예요? 3이 되겠죠. 자, 뒷장으로 가볼까요? 자, 뒷장으로 가셔서 대표 유형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5번이에요. 제 생각에 가장 좋은 건 이 식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외우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이거 왜 성립하는지 한 번씩만 증명해 보시면 여러분 훨씬 좋아요. 증명해보는 것에 대한 약간 이 두려움 같은 것도 좀 없앨 수 있고 어렵지 않으니까 증명이. 큰 틀의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저 안엔 분명히 닮은 삼각형이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조선 그어서 찾아내고 비례치 세워보고. 자, 여기 대표 유형 5번을 보도록 하죠. 이런 그림이 나와 있네요. 지름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림이 있군요. P, A, B, C, D, 반지름 5, 길이가 4, 길이가 5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보니까 1번, 2번, 3번 공식 중에 뭘 써야 돼요? 2번을 써야 되죠. 질문이 뭐냐면 반지름 길이를 구하래요. 제가 이 반지름 길이를 그냥 이렇게 R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4 곱하기 몇이에요? 5. 네, 4 곱하기 9예요. 짧은 거 곱하기 긴 거예요. 이거는 몇 곱하기 몇일까요? 3 곱하기 3 플러스 2R. 그렇죠. 3 곱하기 2가 전체니까 3에다가 R 2개 더한 거죠. 저것만 풀면 우리는 R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36, 여기 3이니까 3으로 약분하면요. 여기 12, 여기 3 지워지고 3 플러스 2R이 되어 있는 거죠. 2R 길이가 9가 됐으니까 R은요. 4점. 2분의 9가 됐겠네요. 여기서 이걸 물어봤으니까 2분의 9가 답이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원의 넓이 혹은 원의 둘레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반지름 구했으니까 원의 넓이 물어봤으면 제곱 곱하기 파이 하면 되고 둘레를 물어봤으면 지름 곱하기 파이 하면 됐겠죠. 자, 그 아래에 있는 거는요. 원 위에 있는 4점의 성질, 여기에 있는 이 4점들로 원이 그려지는지 즉 이 비례식이 성립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 넘어가 볼까요? 자,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의 대표 유형 8번 보겠습니다. 8번 대표 유형 8번. 자, 보시면 요렇게 그림이 있고요. 여기가 P,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지름이네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T예요. 지름이 아닌 것처럼 그려져서 죄송. 이 길이가 7이고요. 이 길이가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원의 반지름 길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R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몇 번째 공식을 써야 돼요? 세 번째 공식을 써야 되죠. 그러면 7의 제곱은 뭐랑 똑같아요? 3. R 곱하기 R 더하기 3? 그거 좀 헷갈렸어요. 3. 저 그림에서 좌우가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그러니까 3 곱하기 3 플러스 2R. 괜찮으세요? 종성이도 괜찮아? 승민이 괜찮아? 그럼 이거 3으로 나눠봐. 안 나눠지는구나. 개 싫다.
여기 49는요 9 더하기 6R 되어 있겠네요. 넘기면 6R은요 40이고요. R값은요 6분의 40. 네. 1이 약분하면 3분의 20으로 나오게 되겠군요. 자, 그럼 약간 난이도 있는 거 가볼까요? 자, 대표 유형 9번입니다. 대표 유형 9번, 대표 유형 10번 중요하다고 체크해 주세요. 대표 유형 9번 보도록 하죠. 잘 봐라. 대표 유형 9번이다. 요렇게 원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하 해서 A, B, C, D, E, 여기가 P, 여기가 T,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2, 이 길이가 6, 이 길이가 4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묻는 건 PT의 길이에요. 여기 X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혜린아, 정신 차리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얘는 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그림 같아요? 1번하고 3번.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상황이 섞여 있는 거예요. 1번의 상황이 있고요. 그 접선이 있으니까 3번의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식을 다 세울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먼저 우리가 제일 구하고 싶은 이 x가 들어가는 걸 써보려면 세 번째 공식을 써야죠. 그럼 x의 제곱은요? 그러면 얘 곱하기 이만큼이니까 그러니까 3 곱하기 pb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pb가 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얘 제곱은 짧은 거 긴 건데 pb가 뭔지 몰라. 그 중에서도 결국엔 뭘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a2가 뭔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a2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저 y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6 곱하기 2는 그쵸. 6 곱하기 2는 4 곱하기 y. 4 곱하기 y다. 식을 세울 수 있죠. 괜찮으세요? 그렇게 12, 4y니까 y는요? 3. 종합하면 x의 제곱은요? 이게 이제 4, 이게 3이 됐으니까. 그러면 3 곱하기 3, 3, 4 더하니까 10이 된 거죠. 그래서 x의 제곱은 30이 되었고요. x는요? 루트 30이 되겠네요. 다 연 학생도 괜찮으세요? 다 현 학생은요? 헷갈려? 천천히 볼게요. 처음에 이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를 구하려면 제곱이 3 곱하기 pb다 라는 식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말 괜찮아요? 근데 3은 알지만 pb를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토막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얘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1번 공식을 쓰면 되죠. 2, 6 곱한 게 y 4 곱한 거랑 똑같아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12가 4y랑 똑같아요. 그래서 y는 3이 됐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쓰면 되죠. x의 제곱은요 3 곱하기 이만큼 3, 3, 4를 더한 거. 즉 3 곱하기 10이다. 그래서 x의 제곱은 30, x는요 루트 30이 된 거죠. 괜찮으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얘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이 그림 중에 두 개가 섞여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문제. 얘는 원이 두 개 있군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결국 이 세 개만 외우면 되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이 두 개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뭐라고요? 그쵸, 원을 하나씩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접점, 여기가 이제 P, 여기가 T, 여기가 T 다시,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이제 요 길이가 Y라고 되어 있고요.
요 길이가 5라고 되어 있고요. 이만큼이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만큼이 x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왼쪽에 있는 원만 볼게요. 왼쪽에 있는 원만 보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째 공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2번 아닐까? 2번? 2번? 왼쪽만 보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할선이 하나 있죠?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3번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접선의 제곱은 짧은 토막, 긴 토막이죠? 그걸 여기서 써본다면 여기 이제 원 있고 왼쪽에 원을 여기서 원 5라고 얘기했고요. 오른쪽에 원을 원 5 다시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10의 제곱은 뭐 곱하기 뭐가 될까요? 25 곱하기 5 더하기 y 조금 헷갈렸어요. 요 길이가 5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5 곱하기 5 플러스 y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이게 원 5에서 쓸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 오른쪽 원을 보세요. 오른쪽 원을 보면 몇 번 공식을 쓸 수 있습니까? 또 3번이에요. 그때는 x의 제곱이 뭐예요? 5 곱하기 5 더하기 y인 거죠. 얘가 이번에 x의 제곱이 된다고요. 네. 이만큼은요 5 다시에서 나오게 된 공식이죠. 네. 그럼 저 세 개가 같다라는 식을 쓸 수 있다고요. 혜린이 괜찮으세요? 승민이 괜찮아요? 다 현 학생 어때요? 괜찮아요? 현우 괜찮아요? 현우는 숙제를 줄이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겁나 문제를 풀고 있네요. 자, 여기 같이 할 때 봐요. 네. 여기서 그럼 여기서 보니까 우리 y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게 100이잖아요. 양변 5로 나누면 20은 5 더하기 y죠. 네. 그럼 y는 뭐가 돼요? 15. 15가 되죠. 그리고 근데 얘네 둘 같다보다 얘네 둘 같다를 쓰면 되겠는데? 네. 그러면 10의 제곱이 x의 제곱이잖아요. 네.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 10이죠. 우리가 사실 이 그림을 볼 때 많이 쓰는 지금 형태는 뭐냐면 결국에 얘 곱하기 얘가 매개체가 되어서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이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실은 이 두 길이가 같다는 거 많이 쓰는데 굳이 그걸 또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문제를 풀다가 자연스럽게 익혀지면은 그게 그러면 되고요.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